175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 자, 여기로 가시면, 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차 방정식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한 변수로 통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y-x 이꼴 1이랑 x의 제곱, y 제곱은 25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y는 x 플러스 1을 하고 y에다 대입을 해서 한 변수로 통일을 하는 거죠. 한 변수로. 통일을 하면 이제 x가 나와요. x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x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 x 두 개 나온 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y가 또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 y가 이거를 만족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여기다 대입해서 y가 성립하는 y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x가 두 개 나온 거 이거 있잖아요. 1차식에 대입을 해요. 1차식에 대입하면 y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괜히 여기 집어넣어서 y가 두 개 나오죠. x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16이잖아요. y는 뿔마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와요. 둘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여기다 또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1차식에다가 2차식을 대입한 요 구한 x값을 1차식에다 대입해서 나중에 짝을 y를 구해내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쌍의 해가 나와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요 3번 설명할게요. 3번이 2번입니다. 두 2차 방정식이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이꼴 제로가 되는 거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1차식이 형성이 됐고 그 1차식이 또 다른 2차식에다가 다른 2차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한 방식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꼴 제로죠. 그래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얘는 이렇게 1차식이 나와요. 그 1차식을 여기에서 나온 식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봤자 0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나온 인수분해에서 나온 요식은 또 다른 2차식에다 대입을 해서 x가 두 개가 나와요. 그 x 두 개 나온 거를 또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고요. 1차식에다 대입해야 된다 했죠?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y가 x인 경우, 요거 y가 2x인 경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x를 구하고 그 x를 여기다 대입해서 나머지 y를 구해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x를 구하고 x를 여기다 대입해서 또 짝을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복부 동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짝을 이루어진다. 이런 걸 복부 동순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117페이지 필수 예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차식이랑 2차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y는 3x-1 여기다 대입해서 x를 두 개를 구하고요. x 두 개 구한 거는 뭐예요? 1차식에다 대입해야 된다. 그렇죠? 얘를 요식에다 대입해서 y를 구하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y는 x-4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y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y가 두 개 나오면, x가 두 개가 나오네요. x가 두 개 나온 거를 다시 1차식에 대입해서, 1차식에 대입해서 y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하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필수예제 1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2차식, 2차식인데 이꼴 제로인 부분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가 뭐예요? 1차식이 나오죠? 1차식이 나온 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입을 한다. 또 다른 식에. 그래서 y1, y2가 나오고 이것도 y3, y4가 나오는데 y1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x1을 구한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낸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이 나오고 1차식을 이 두 번째 또 다른 식에다 대입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179페이지 설명을 하기 전에요. 저기 특강으로 갈게요. 특강.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1페이지 특강으로 가시면요. 181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큰 틀이 뭐였어요? 1차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차식이랑 2차식이 있을 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2차식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꼴 제로가 있어요. 그 이꼴 제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서 걔를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나오니 또 다른 2차식에다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한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2차식, 2차식이 있는데요. 두 문제 둘 다 보시면 이꼴 제로가 없어요. 이꼴 제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푸냐면 이게 이제 팁인데요. 자, 이 창을 소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해서 이 창은 소구가 되나요? 그러면 이 창 소구법 성공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 창 소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여기다 2를 곱했더니 요거는 소구가 됐지만 요거는 소구가 안 되죠. 또 요거를 소구하면 얘가 소구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상수항 소구법을 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창 소구법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다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하고 두 번째 식에 3을 곱해서 빼주면 y가 소구가 돼요. 그럼 2창이 소구되면 1창이 되죠. 그래서 1창이 있고 2창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대입해서 나온 y값 있잖아요. 그 y값을 다시 2차식에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1차식에다 대입을 해서 x를 하나만 구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특강 2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여기다 2를 곱해서 요거를 소구를 했지만 y가 소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최소공 배수 구해서 y를 소구해도 x가 소구가 되지 않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위에서 상수항 소구법 쓴다 그랬죠? 그래서 10이랑 1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요. 그래서 요 최소 공배수가 해당되는 게 48인가요? 48? 36, 18, 48이네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48을 만들어요. 이거를 48을 만들어요. 그러면 16에다 뭐를 곱하면 돼요? 3을 곱하면 되죠. 12에다 4를 곱하면 48이 돼요. 48이 된 상태에서 이 상수항을 소구를 해요. 상수항을 소구하게 되면 이꼴 제로가 나오고요. 이거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1창이 나와요. 상수항 소구법으로 1차식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1차식이 나오고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서 쌍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페이지 필수예제 15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x 플러스 y가 3, xy가 2인 경우에요. 이거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xy를 t에 관한 근이라고 가는 줄 아는 경우죠. 그래서 xy는 2차 방정식 t의 2차 방정식 두 근이에요. 그래서 t-x, t-y는 0 이렇게 돼요. 좀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t 플러스 xy가 되고 xy를 여기다 집어넣고 xy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인수분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t는 1이 되고 그리고 t는 2가 되는데 t가 1이 x라면 나머지 y는 2가 되고 t가 2가 될 때 걔가 x라면 나머지 y는 1이 돼요. 그래서 이런 쌍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난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풀기 싫다, 귀찮다 그러면 한 변수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y는 3-x를 xy 곱에다가 집어넣어서 x를 구하고 해당되는 y를 구하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시고요. 근데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간주해서 푸는 이 방법은요. 많이들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되게 많이들 이용해서 방법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잠깐 올릴게요. 가려졌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4고요. xy가 15예요. 그래서 xy가 없는 경우에요. 이것처럼 xy, x 더하기 y, xy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xy 곱은 있는데 x 더하기 y가 없는 경우는요. 이렇게 나요. x 플러스 y를 a라 놓고요. xy를 b라고 나요. 그렇죠? 그럼 요 식을 밑에 적어 드렸는데요.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놨으니 요 식을 곱셈 법칙에 의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꿔서 얘를 a제곱 마이너스 2b 34 이렇게 하고 b는 15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을 a제곱 마이너스 2b 34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식이 나왔죠? 그래서 b를 여기다 대입해서 a를 구하고 a랑 b를 다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으로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xy를 t에 관한 군으로 생각해서 구하는 방법이랑 그냥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2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번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제가 잠깐 내려드릴 테니까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최종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214번에 2번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xy가 없고요. xy 더하기도 없고 xy 곱도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x 플러스 y를 a라 놓고 xy를 b라고 놔요. 그럼 얘는 곱셈 법칙에 의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a제곱이고 마이너스 2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a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곱셈 법칙에 의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y는 1 돼요. 그래서 얘는 a제곱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죠? 그래서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단계로 온 거예요.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xy가 멀어져 있으니 가까이로 붙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로 바꾸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xy죠. 그래서 b를 집어넣어서 요 식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요 두 식이 네모친 두 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b는요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를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b는 a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자리에 집어넣어서 a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 b를 구해요. 그 다음에 요 방법과 요렇게 나왔죠? 그러면 아까 필수예제 01번처럼 t에 관한 xy가 t의 두근이라 생각하는 방법이랑 y 이꼴 해가지고 계산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6번, 17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16번은 자 1차식이고 2차식이 있네요. 그래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y 이꼴로 하면 y에다 두 번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올바르지 않다. x 이꼴로 하면 한 번만 대입할 수 있죠.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한 쌍의 해라는 거는 x, y가 한 개씩 있다는 거죠. 그럼 y가 한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쌍의 해를 가지니 중근을 가져야 되니 판별식이 0이고 그 k는 뿔마 3이라서 그걸 합치면 0이 된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필수예제 17번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 이렇게 놔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한식이 나왔네요.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하니 2의 xy는 34. 그래서 간수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1차식, 2차식 있으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x를 구해내고 그 다시 1차식에 대입해서 y를 구해내요. 그러면 x가 5일 때 y는 12, x가 12일 때 y가 5가 돼요.
근데 직사각형 가로가 세로 기울기가 크다니까 x가 y보다 커야 되니까 x가 10이고 두 번째네요. 그리고 y가 5가 되네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